나는 분명 성공한다. 나는 분명 성공한다. 나는 분명 성공한다. 지금 일을 찾고 있는 사람, 어떤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이라면 잘 들어보세요. 그 일이 사업이든 취업이든 시험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돈 이야기를 할 텐데 뭔가 다른 얘기 기대했다면 미안합니다. 그래도 돈에 관한 예시가 알기 쉬우니까요. 예컨대 저금 통장에 1억이 있으면 좋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선 해야 할 일은 나는 1억을 반드시 모을 수 있어 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으면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는 10억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을 가졌다면 자문해 보세요. 저금 통장에 모인 1억을 정말 상상할 수 있어? 라고요. 상상할 수 있다면 다음으로 1억을 모을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고서 돈을 버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가령 1억을 모으기 위해 메밀국수 가게를 열기로 했다면 우선 남의 밑에서 일을 배우러 가야겠지요. 1억을 10층짜리 건물이라고 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층 만들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1층이 아닌 기초부터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즉, 건물을 세우려면 우선은 땅의 구덩이를 파야 한다는 말이지요. 메밀국수 가게 하나를 열 때도 우선은 남의 밑에서 일을 배우는 기초 공사에 해당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만약 모으려고 하는 돈이 10억이고 이를 100층짜리 건물이라고 가정하면 지하 깊숙이 까마득한 곳까지 파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우고자 하는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깊은 구덩이를 파야 합니다. 그러니 일단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억을 모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면 당장 저금통을 사와 하루에 1,000원씩이라도 저금하세요. 월급 중 10만 원씩이라도 저금하는 등 생각을 행동으로 바로 옮기다 보면 점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즉, 꿈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을 즐기며 행동하면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일본 납세액 1위에 오른 이유는 불로소득 덕분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로소득을 얻는 방법 같은 건 궁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본 납세액 1위도 불로소득을 통해 달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납세액 1위까지 올랐기 때문에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밖에 모르며 또 그 방법밖에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불로소득을 얻는 방법은 재산을 그렇게 모은 사람에게 물어봐 주세요. 분명 그 사람에게도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저는 사업가이므로 사업으로 돈을 버는 방법밖에 알려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 방법으로 행동하면 분명히 성공합니다. 스파게티 가게든 뭐든 확실히 성공합니다. 성공한다고 믿으니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도 단번에 성공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연습을 되풀이하면 결국은 성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몇 번이고 실패하더라도 나는 분명 성공한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잘못된 점을 거듭 개선해가며 성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개선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틀림없이 성공하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행동하는 도중에 산이 있어서 방해된다면 생각만 하지 말고
삽을 가져와서 조금씩이라도 산을 파내세요. 전력을 다해 파다 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지혜가 떠오릅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소원은 진짜 소원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행동을 하고 싶어지고 실제로 행동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100번 반복해서 읽어주세요. 100번 읽으면 제 뜻을 분명 아실 테니까요. 마지막에 하는 말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말을 할 때는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를 타고 신주쿠까지 가주세요 라고 했다가 그냥 신코이와로 가주세요 라고 정정한다면 택시기사는 손님을 신코이와로 데리고 가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괴로워 혹은 힘들어 라고 말했더라도 마지막에 그래도 즐거워 라고 덧붙인다면 잠재의식은 즐거운 일을 불러일으키려 합니다. 반대로 마지막에 한 말이 부정적이라면 부정적인 일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무의식에는 막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보에 의식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생각을 실현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때 생각은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한 말입니다. 그 말에 따라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달라지지요. 많은 사람들은 잠재의식이 막대한 정보의 저장고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또한 그 저장고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꺼내어 연결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러니 좋은 정보든 나쁜 정보든 뒤죽박죽으로 꺼내버리는 것이지요. 생각에 에너지를 더하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싶어 라고 상상한 결과 전화를 발명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달에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한 뒤 그 결과로 로켓을 발명했습니다. 이처럼 생각에 에너지를 더하면 물질적 형태를 띠게 됩니다.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생각에 긍정의 에너지를 더했더니 비행기가 탄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에 두려움이라는 에너지를 더하면 이 또한 형태로 드러나 두려워할 만한 일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싫은 일을 당했다면 그런 짓은 그만두십시오 라고 경고하는 등 회피 에너지를 더해야 합니다. 계속 참다 보면 두려움의 에너지가 축적되어 또다시 두려워할 만한 일이 형태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싫은 일이란 단순히 우연히 겹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생각에는 긍정 에너지를 더해서 현실화시키고 나쁜 생각에는 회피 에너지를 더해서 현실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에너지를 구분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이루고 싶은 생각에 압력을 가하세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에너지는 커집니다. 그렇다고 보통 사람의 2배에 달하는 성공을 거둔 사람의 에너지가 평균보다 2배나 더 큰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에너지 크기는 누구의 것이든 다 비슷합니다. 그럼 남보다 2배 더 성공한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에너지를 쓰는 방법입니다. 가령 권총 탄알에서 화약을 빼면 불을 붙여도 푸슛 하고 타버릴 뿐입니다. 화약을 펼쳐 불을 붙이면 타긴 해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약을 탄알에 단단히 넣고 압축해서 쏘면 코끼리의 숨통도 한 방에 끊을 만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에도 압력을 가하면 에너지의 힘이 그만큼 커집니다. 꿈이나 목표에 대해 얼마만큼 집중해서 행동하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꿈을 이루거나 목표를 달성하려는 생각에 압력을 가하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에너지 또한 커집니다.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그런 이들은 꿈이나 목표의 실현에 직접 관계가 없는 일만 하거나 이것저것 다른 일에 욕심을 내곤 합니다. 그러니 에너지가 분산되어 정작 중요한 일에는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돈은 곧 에너지입니다. 돈을 못 모으는 사람 중에는 돈이 에너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그것도 무한한 에너지입니다. 일본 전역에서 유통되는 돈을 누군가가 전부 다 쓸어 모은다면 없어지겠지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돈이 없어질 일은 결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해도 그 돈을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 은행에 맡기겠지요. 그러면 은행은 그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해서 운용합니다. 그러니 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돈이 부족해지면 나라에서 또 인쇄하게 되지요. 한데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모으기란 정말 힘들어 쉽게 모으지 못하겠는걸 하고 생각합니다. 반면 돈 모으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 이 세상은 풍요로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풍요로워지기 위한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이 세상은 냉혹하고 힘든 곳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냉혹하고 힘든 생각만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엇을 어떤 과정으로 생각하는지가 몹시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살다 보면 사람이 불안에 빠지는 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걱정이 지나쳐서 계속 불안한 마음에 시달리면 병이 듭니다. 병이 들면 일할 수 없어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안한 기분이 들 때는 이 불안이 끝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 기분이 좋아 라고 스스로 말해보세요. 사실 불안은 잠재의식 속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내버려두면 사라지지만 얼마 안 있어 기억이 순환되면 다시 떠오르지요. 그러니 불안한 마음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이 기분이 좋아 라고 말해서 잠재의식 속으로 불안을 끌어내리면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다시 불안이 올라올 때는 불안한 마음이 약해질 테니까요. 다음에 또 불안이 찾아들면 이 조마조마한 상태가 최고로 좋아. 이렇게 전전긍긍한 다음에는 늘 좋은 일이 생기더라 하고 되뇌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불안이 사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불안도 과장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1만큼의 일을 100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100배 과장해서 생각하며 스스로 불안으로 몰아넣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불안한 기분이 들 때 과장해서 생각하지 말자라고 스스로에게 수차례 말해보세요. 그러면 불안한 기분이 다소 사그라듭니다. 물도 100도가 되면 끓어오르지만 온도를 살짝 낮추면 끓어오르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안이나 걱정도 끓어오르면 사람을 병들게 하지만 온도를 살짝 낮추면 병들지 않습니다. 불안한 걱정은 온도를 낮추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든 행동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약도 처방받은 봉투를 바라보기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음식이 있는 식탁 위를 쳐다만 봐서는 영양을 섭취할 수 없으며 배도 채우지 못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알겠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결과는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든 우선 행동하세요. 행동하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말이에요. 지금 들려드린 내용은 부자의 행동 습관입니다. 최근 사이토 히토리님의 책을 연이어 소개해 드렸는데요.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돈의 진리, 부자의 운, 부자의 행동 습관입니다. 이 외에도 부자의 인간관계, 철들지 않은 인생이 즐겁다, 상위 1% 부자의 통찰력 등이 있습니다. 차후 여건이 되면 다른 책도 소개해 드릴게요. 부자의 행동 습관에서는 행동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부자의 행동 습관에서는 1장 부자의 생각, 2장 부자의 해결책, 3장 부자의 행동 습관, 4장 부자의 에너지인데요. 오늘 읽어드린 내용은 그 중에서 4장 부자의 에너지 그리고 에필로그의 마음의 주문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100번 따라 읽는 마음의 주문 카드가 부록으로 들어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자의 비밀 편지가 많이 와닿았습니다. 부자의 비밀 편지는 지금부터 무엇을 시작하려는 당신에게, 자주 싸우거나 종종 사고를 내는 사람에게, 지금보다 넉넉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인간관계를 통해 한 뼘 더 성장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런 주제로 해서 저자가 보낸 비밀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동기부여가 강해져서 곧바로 행동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 중 기억하고 싶은 문장을 정리합니다. 성공한다고 믿으니 행동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개선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틀림없이 성공하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생각을 실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에 압력을 가하면 에너지 또한 커집니다. 돈은 곧 무한한 에너지입니다. 미소님들, 이대로도 좋습니다. 미소님들, 분명 성공합니다. 미소님들의 꿈과 목표를 향해 지금 즉시 행동해 보세요. 분명 다 잘 될 겁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